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선두가 뒤바뀌는 대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막말 논란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 보호와 관련한 발언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토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헬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등의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군 8,000명이 접경지대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은 며칠 안에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끝나갈 때쯤 이미 발언을 마친 미국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대사는 러시아를 지목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and my final point. Thank you. 어떤 대답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러시아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밝힌 8,000명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4,500명의 2배에 가깝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파병 북한군 전체 규모는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not yet seen these troop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but we would expect that to happen in the coming days.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기 운용, 보병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어 전투 투입 의도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10,000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국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 인터뷰에서 서방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반응을 보고 추가 파병을 요청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은 군인에 이어 무인기 공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도 러시아에 대거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며칠 안에 교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미국 CNN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한국의 원하는 무기 지원에 대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시민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 지위를 얻은 뒤 구체적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여기에는 화포와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북한군 파병 작전명을 이른바 동방계획으로 붙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급 3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주재 대표단은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장성급 3명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으로 올해만 7번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폭풍부대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최정예 11군단 등을 지휘한 인물로 최근 예하부대와 함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국가정보원도 파악했습니다. 함께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남 공작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정찰청국장에 올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정찰총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로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등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성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 남아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장성 3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북한군이 최소 2,000에서 3,000명으로 이뤄진 부대 단위로 편성된 뒤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통합될 계획으로 보인다고 유엔에 전했습니다. The DPRK servicemen are supposed to wear Russian uniforms and use Russian small arms. They will also be provided with Russian identity documents. 러시아는 이번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작전을 이른바 동방계획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일본 NHK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부대를 운용할 러시아 책임자로 러시아군 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소장급 장성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등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제 미 대선을 나흘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선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공방은 이번에는 여성 보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And we need you to vote early, Wisconsin, because we have 6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The main thing to me is you got to vote. You got to vote. Voting early, I guess, would be good, but people have different feelings about it. But the main thing is you got to get out. You got to vote, and I'll be voting early.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성인 1,000여 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54%가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대답이 20%, 앞으로 할 것이라는 사람이 34%로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42%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머물렀던 사전투표율은 2016년 40%, 2020년엔 69%까지 치솟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로만 보면 사전투표 참여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가 63%로 공화당 지지자 47%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선 발언으로 촉발된 양측 공방이 이번에는 여성 보호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지지자 발언을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여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protect the women. Sir, please don't say that. Why? They said we think it's very inappropriate for you to say. So why?
I'm president. I want to protect the women of our country. Well,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위기에 처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not understanding their agency, their authority, their right and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including their own bodies. 양측의 쓰레기 발언이 막판 미 대선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향방이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네,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여론조사가 조산 기관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조사를 보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이 각각 49대 48%로 나타났고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50대 48.2%로 집계돼 선두가 뒤바뀌었습니다.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등록 유권자 대상에서는 50대 48%로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섰지만 투표 의향층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0대 49%로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우리 돈 61조 7천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에서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17초 길이의 해당 녹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으로 한 달쯤 뒤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실제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묻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은 윤 대통령 당선 2달여 뒤인 만큼 대통령실 해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내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녹취 외에도 명 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녹취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할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 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곧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의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로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위법한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들이 출석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도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부터 석 달간 유흥 번화가,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군 17 전투 비행단의 대령이 여군 소위를 추행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민환 씨의 결혼 생활 중 성매매와 배우자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렌드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창업주와 사모펀드 대주주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0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0분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발사한 발사체는 최신형 화성포 19형의 발사체이고 또 최종 완결판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밝혔는데요. 최신형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를 했다. 그리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명칭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새롭게 속보가 들어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할로윈데이를 맞은 서울 홍대와 이태원 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블 영화 속 캐릭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각양각색 분장을 한 사람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할로윈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막 코스프레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아가지고. 홍대 관광특구는 애초 서울시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 7만 8천여 명이 찾으며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인력 등 280여 명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한가운데에 질서 유지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현장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분장 단속이나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축제 참가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집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골목길을 찾는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이 참사 현장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장한 사람들 그리고 거리 행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헬로윈에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주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이태원, 성수동 등 15개 지역에서 중점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구름만 지나는 중북부 지방과 달리 남부와 제주도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충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 부산 1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주둔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기사회 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 대표에게 매우 정중하게 질문하겠다며 여전히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고, 러시아 측 대표는 북한군 주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우리 정부는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대를 타격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유도폭탄 장착을 마친 F-15 전투기가 활주로를 떠나 창공을 향합니다. 공중에서 이동식 발사대 추적에 성공한 조종사는 조준 끝에 정밀 타격에 성공합니다. 3, 2, 1, 스페이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대를 격추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공군은 전투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정밀 폭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하에 연합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계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확실하게 대응 처리한 다음 보고해도 된다며 즉강 끝을 항상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는 데 맞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ICBM의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적인 압박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 품목을 새로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한미 안보 태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북한의 무기 부품 수입을 옥죄는 등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00km를 넘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선거 참패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불안해진 상태여서 그의 대북 대응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ICBM급으로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7,000k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86분으로 파악했는데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これまでのミサイルでですね、一番長く時間が飛んでおりますので、従来のミサイルとは別のまたミサイル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폭거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これまでの弾道ミサイル等の度重なる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방위력 증강을 강조해온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서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11일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리로 다시 지명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에 크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과 미 대선 이후의 유동적인 외부 안보 환경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 역량에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이미 투표를 마쳤고 34%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54%로 미 대선 당일인 11월 5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인 42%보다 높습니다. 민주당 등록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 성향 무당파 유권자 가운데 이미 투표했거나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은 63%로 공화당 등록 유권자 또는 공화당 지지 성향 무당파의 47%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른바 쓰레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 좋든 싫든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해리스 부통령 측이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그린베이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성폭력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여성을 보호하겠다며 자신의 참모들이 여성 보호 같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렸지만 자신은 여성이 좋든 싫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이 여성의 주체성과 권리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욕적이라며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여성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는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1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나옵니다. 1969년 삼성전자 공업으로 출발한 삼성전자가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원 사업장에서 비공개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용 회장은 불참이 예상됩니다.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합니다. SK그룹 리밸런싱의 핵심이었던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쳐진 SK이노베이션 ENS가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백화점 3사가 일제히 크리스마스 테마를 공개하며 겨울 고객 맞이에 나섭니다. 먼저 현대백화점이 오늘 오전 내부 정원에 꾸민 크리스마스 테마를 공개합니다. 오후 5시 반에는 롯데백화점이 명동점 외벽에서 라이트쇼를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신세계백화점 명동점이 외벽 LED 영상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네, 11월 1일 오늘은 한우의 날입니다. 한우 맛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이 날로 한우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한우의 날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한우를 사려는 소비자들로 붐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값싼 한우를 사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자 좋은 제품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등심 싸게 준다 그래갖고 샀어요. 아니 등심하고 체크살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 관련 협회가 유통업계와 함께 최대 반값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수 부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완전히 동이 났고요. 지금은 다른 부위로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빈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3사 모두 절반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일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가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일할 때 꼭 사고 싶어갖고 왔어요. 온라인 업체도 경조와 횡성 한우 등을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약 2천여 곳.
업체 매장별로 할인 시기와 제품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번 달 초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공개 매수가보다 주당 20여만 원 낮은 가격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고려아연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유상증자를 준비하고도 공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39.27%, 영풍 MBK연합이 42.67%로 최 회장 측이 3.4%포인트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대로라면 최 회장 측 지분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까지 합쳐 0.5%포인트 앞서게 됩니다.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을 증자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공개 매수 과정에서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113만 8천 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주당 67만 원 유상증자 발표에 연이틀 급락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차입으로 89만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67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은 회사 주인이 전체 주주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개 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준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11일 정정한 공개 매수 신고서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 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부터 유상증자 모집 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차입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뒤 유상증자로 갚겠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공개 매수 신고서에 중대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의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앞으로도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경영 복귀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실까요? 보석 청구한 이유가 뭔가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또 투약 장소까지 제공을 하면서 월 10억 원대 매출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와 또 마약을 투약한 손님 등 모두 9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어지럽게 술병이 늘어진 방안을 뒤져보니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입니다.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한 40대 남성 A씨 등 마약 사범 9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직원들을 동원해 마약을 팔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술은 물론 마약까지 투약할 수 있다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는데 월마다 꾸준히 10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 등과 연결된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및 그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습니다.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00평 규모,
방만 30여 개에 달하는 업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00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뒤늦게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걸 알고도 지켜보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건 물론 또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선 넘는 난동을 부려온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인을 응징하겠다고 폭행한 국내 유튜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물을 쏟아냅니다. 모두 미국인 유튜버인 소말리가 저지른 도를 넘은 난동들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 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잃게 된 비용, 소위 말해 처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범행이 억제되지 않고 소말리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유튜버들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소말리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공적 제재들이 마련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버레카의 진화된 형태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법적 처벌의 경계를 오가며 온갖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결국 구독자 수를 늘려 돈을 챙기기 위해서일 거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남동부 연안도 영향권인데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엔 43년 만에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북부 예류곳 해안 절벽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전 크레인 3대를 싣고 출항했던 중국 화물선이 태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만 겁니다. 타이완 해경은 함정 3척을 투입해 선원 17명을 구조했습니다. 船上装载大量燃油，随时可能外泄，污染海洋。派遣拥有12000匹马力的拖船前往野柳进行脱救。 최대 시속 227km의 강풍이 몰고 온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등대를 집어삼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타이완 전역엔 휴업령이 내려졌고 백길과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지나 중국 본토 푸젠성 연안을 훑으며 북상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엔 1981년 이후 11월 최대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上海将会有大暴雨，过程雨量120到180毫米，最大小时雨强40到70毫米。 중국 남부 하이난성엔 앞선 20호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사흘간 10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4만 7천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된 시내에선 크레인을 동원해 승용차를 옥상에 주차해두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페인 남동부를 덮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떠내려간 차량과 침수된 집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도로를 덮쳐 사람은 물론 차량까지 휩쓸고 가면서 정확한 실종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독일, 이란 이중 국적자의 사형을 집행한 데 반발해 독일 정부가 자국 내 이란 영사관 3곳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독일 시민 처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에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민헨에 있는 이란 영사관 3곳의 직원 32명은 독일을 떠나야 합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며칠 안에 휴전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미카티 총리는 전날 레바논 알자지드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 공격 목적이 인종 청소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우리는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도록 돕고 인종 청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단이 없다면 인종 청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시바 총리가 시 주석과 처음 만나는 것으로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며 협력하는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이 경기도에 2030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경기도와 네덜란드 지자체 사이에 워킹그룹도 운영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최명신 기자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정명건 화성시장, 히첸 엠사드 ASM CEO가 ASM 본사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ASM이 앞으로 3년 내 1조 5천억 원, 2030년까지 추가로 1조 5천억 원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ASM 한국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We think that this MOU will mark a new chapter in our collaboration, which I believe will produce many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for ASM and the people of Gyeonggi Province. ASM은 반도체 웨이퍼 장비 제조업체로 원자층 증착 장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화성 동탄에 오는 2027년까지 14,6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 제조 혁신 센터를 짓고 있는데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생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 MO에 담겨져 있어서 아주 기쁘게 지사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또 화성시 ASM이 이제 공동으로 다시 한번 발전하고 또 우리 반도체 메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와 네덜란드 노르트 브라반트주와의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크게 강화됩니다. 노르트 브라반트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SML과 글로벌 기업 필립스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경제 1번지입니다. 두 지자체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후테크와 스마트 농업 등 5개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마트 농업, 또 청년과 청소년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하는 지평을 새로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ASML 경영진과도 만나 당초 삼성전자와 함께 화성에 조성하기로 했던 공동연구센터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2주 전 미국에서 2억 1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던 김 지사가 네덜란드에서 또 한 번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임기 내 100조 투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덜란드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이 프로그램의 인기만큼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최종 8인 경연에 들었던 중식 셰프 정지선 씨를 만나서 정 씨의 요리 철학과 서바이벌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중식 셰프 정지선 씨. 특히 전통 재료인 시래기를 활용해 중국식 맛탕 바스를 만드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성희 셰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쓰레기로 바스를 만들었을 때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되게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느낌도 그분에게는 약간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에 되게 감격을 받긴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김치전을 구워주던 정지선 셰프. 중식에 흥미를 느껴 학생 때부터 열정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주방 구조를 경험하고 중국 유학을 택했습니다. 그거를 룸을 들어가서 레시피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안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맛은 볼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어 장벽을 뚫고 공부를 마쳤지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중식 주방에서 여성 셰프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력서를 다 안 받아주셔가지고 취업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는데 라는 약간 자신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성별 보고 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뚝심 있는 성격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고객이 남긴 음식을 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새우 알러지에 대처하기 위해 냄새로 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약간 짠내랑 단내랑 조화로운 감칠맛이 소위 꼰대라는 비판도 듣지만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정지선 셰프는 강조합니다. 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게 네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냥 버텨. 난 이제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리로 자신의 세계를 빚어가고 있는 정지선 셰프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5% 늘어난 48조 4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혜택을 주는 미리 내 집 등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 무주택 출산가구 월세 지원 등에 1조 1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12년 만에 저출생 반등 희망을 잇기 위한 출산, 육아 비용 지원과 1인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직원에 초점을 맞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관련 예산도 2배 안팎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도와주고 아빠 엄마에게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안전 예산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하철역에 운동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내 10개 하천과 둘레길 등을 정비하며 건강 관련 축제도 늘립니다. 고립 은둔 시민 지원과 노년층을 위한 서울밥상 및 재교육 예산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 진화 설비와 경형 소방차가 도입되고 안심벨과 CCTV가 확충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개발과 소상공인 금융 경영 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과 기후 동행 카드, 재생열 설비 지원, 유공자 보훈 예산도 확대 편성됐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서울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현재의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채무 또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각 구청에 주는 교부금 역시 전년 대비 2.8% 1,164억 원 늘려 4조 2,881억 원을 지급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오늘 리그 2위인 강원을 상대로 우승 확정에 도전합니다. 시즌 중간에 사령탑이 교체되는 혼란을 딛고 울산이 3년 연속 우승을 이뤄낼지가 관심인데 강원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2년 연속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울산은 올해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김천과 강원 같은 복병에 등장해도 비교적 순항했는데 시즌 중반 난데없이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유탄이 울산에 떨어졌습니다. 선임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믿었던 홍명보 감독이 치열한 선두 경쟁 중에 팀을 떠나면서 피노키홍 비판이 쏟아졌고 팀은 불안한 대행 체제에서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긴급 소방수 김판곤 감독 투입은 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판곤 체제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승률 80%를 기록하며 울산은 1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K리그 3년 연속 우승까지 남은 한 발짝, 턱밑까지 쫓아온 강원과의 일전에서 이기면 승점 차이를 7점까지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년 연속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파이널 라운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도장 깨기 하나 해낼 것 같아서. 울산은 이번 시즌 강원과 3차례 만나 2번 이겼고 특히 안방에선 1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포 주민규가 106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침묵에서 깨어난 건 유독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MVP급 활약으로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영건, 양민혁을 앞세운 강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즌 초에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이 울산을 두르고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한다면 K리그는 마지막까지 우승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1월의 첫날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구름만 지나는 서울과 달리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특히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 충남 지방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 부산 1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낮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따라서 내륙은 내일 낮부터 휴일까지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경북 내륙은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